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 5월 17일 날 윤석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변수가 되겠습니까? 김문수 후보 일단은 지지로?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뭐 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서 이제 두 부류가 있는데 네. 뭐 더 많은 분들은 뭐 그래도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우리 편이니까 네. 이제 같이 가자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제 부정적 정서가 없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의 어떤 분들은 그래도 뭐 절연을 해야지 네.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이게 지금 네. 앞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경선에서 한동훈 안철수를 지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흡수하는데 네. 복원하는 데는 이제 효과 주는 거죠. 사실은 네. 뭐냐하면 이게 선거 국면에서는 캠페인이 뭐냐면 지지 근거를 제공해 주는 싸움인 거잖아요. 이제 뭐 지지할 마음은 있는데 저 정도 해주면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를 좀 떳떳하게 할 텐데 이제 저것도 안 해주는데 내가 떳떳하게 얘기 못 하니까 정당 지지율도 막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해 주는 것이니까 김문수 후보 좀 올라갈 거예요. 예. 다만 얼마나 올라갈까요? 30%.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구도를 바꾸기에는 예.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 같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메시지를 내냐. 이게 이제 탈당하면서도 메시지를 또 세게 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는 뭐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네. 이제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래의 대한민국을 누가 더 잘 이끌 것인가를 판단하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또는 예. 총선보다도 더 이전 정권에 대한 평가, 예. 이전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로 치러지는 대선인 거예요. 그런데 평가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인 어떤 존재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죠. 눈에 막 보여요. 돌아다녀요. 네. 그러면은 그 심판론 선거가 더 작동을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유권자들 눈에 그게 보이는 것이니까 그거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탈당했는데 계속 메시지를 내면은 유권자들이 심판론 선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매듭이 안 지어지는 거잖아요. 탈당은 그 매듭을 좀 짓고 네. 다른 국면에서 선거를 치르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후속 작업으로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침묵하게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거 입을 입막음을 할 것이냐. 어떻게 시킬 근데 것이냐. 그게 또 내부 고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계속 얘기하는데 탈당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메시지를 내면 그 탈당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이 지금은 그렇죠. 이후에 또 어떻게 또 메시지를 낼지 이 부분 주목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잠깐 떠나 있겠다는 거예요. 선거판에서 내가 그렇게 문제라고 한다면 내가 잠깐 빠져 있을 테니 뭐 이런 태도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 내란을 종식하는데 국민의힘이 뭐 좀 나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KBS 오늘도 재판 네 10시 있잖아요. 재판이죠. 예. 그러니까 참 그 답답하긴 할 거예요. 예.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예. 이거 빨리 단절하고 예. 정말 종결하고 네. 그러니까 궁극적 대중의 인식에서 종결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해서 우리 절연한다. 그건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유권자들이 예. 그거 절연했구나. 까먹고 이제 그 얘기는 빼놓고 이제 예.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목표인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로 뭐 KBS 조사에서도 보면은 후보를 지지하는데 영향 요인이 무엇이냐. 네. 제일 큰 게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선포 및 탄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도표를 예, 좀 보여주시면 그래프가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어 예. 그래프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S 여론조사를 보면 후보 지지 영향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38%가 윤석열 계엄 선포 및 탄핵 관련된 거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나오고 있죠. 있잖아요. 예. 이거 상당히 사실은 예. 특이한 그래프입니다. 뭐냐면 예. 경제 들어가면 경제가 일단은 그렇죠. 1등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경제가 들어가면 경제가 근데 1등 해야 경제에 되는데.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이게 얼마나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경제 누가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냐 네. 또는 이제 뭐 민주주의 뭐 또는 통합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 다음 얘기들인 거고 네. 유권자들 대중들이 어쨌든 이번 선거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윤 전 대통령 네.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심판 평가로 치러질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 선거나 평가 선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어떻게 해요? 누구를 혼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혼내줍니까? 투표로. 투표로 혼내주는데 내가 야당을 그다지 안 좋아해요. 만약에. 근데 그날 야당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다른 회초리가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야당이 심판 선거에서는 프리미엄을 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야당이 자체의 정당 지지율을 초월할 수밖에 없어요. 뛰어넘어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50% 넘어가는 거예요. 아, 지지율이. 예. 왜냐면 민주당 지지자들만 가지고 한다면 50%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도층이라든가 또 심지어 보수층의 일부에서도 네. 아 이번 선거는 이제 그런 탄핵 뭐 이제 계엄에 대한 심판해야 되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러면 평소에 내 정치적 지향과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꺼리낌이 좀 줄어들거든요. 네. 부담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해서 누군가를 지지할 수 있잖아요. 꼭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국면에서 아, 나 좋아하지 않지만 뭐 이 국면에서 필요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 지지 표출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후보한테는 예. 프리미엄이 예. 붙는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이렇게 예. 격차가 좀 큰 배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이재명 후보가 선거 캠페인을 시작할 때 이게 중도 보수를 딱 들고 나왔을 때 지지층 내부에서는 이거 뭐지라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 그 중앙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